여러분 교재는 14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서를 써서 주는데 우리 사무실에 가게 되면 파일에 확인 설명서가 건별로 딱 이렇게 껴 있어요. 보존하죠.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일까요? 3년짜리다 이거요. 요게 3년짜리 3년 동안 보존하셔야 되겠다 이거요. 기간 기억하시고 잘 나오죠. 저렇게 3년. 자,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요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두고두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부동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을 엉터리로 했어. 개공이.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데 볕이 잘 드는 것처럼 설명해서 사장님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그게 이거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확인 설명을 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를 적어서 주고 보존하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날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확인 설명서 안 써주면 업무정지 이렇게 돼. 요즘은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랬다고. 일부러 안 써주고 막 그랬다고. 슬쩍 넘어가고. 근데 지금 안 써주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 예. 누구 얘기요? 사장님 얘기예요. 사장님. 개공.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이렇게. 일단 여기가 중요해. 도장 안 찍어도 업무정지. 이거 안 찍어도. 그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장님이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가고 소공한테 시켜서 도장 맡겨서 가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응? 갔다는 얘기는 손님을 끌고 간 거야. 사장 안 가고 직원, 소공이 간 거야. 그 소공은 사장님 도장을 들고 와서 사장님 도장을 찍었지. 그것도 법 위반을 보는 거야. 누가 가서 사장이 가서 사장 손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소공이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걸려. 그게 이제 어떤 제재를 받을까는 되게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실제 구청에서는 업무정지를 때리더라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요걸로 보는 것 같아. 도장 안 찍었다고 보는 것 같아. 업무정지요. 근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엉터리로 해서 빚이 많은데 빚이 없다고 설명한 거야.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고요. 그렇지, 자격 정지 먹어요. 자격 정지 3개월 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 좀 빈 공란이 있네요. 거기. 예. 거기에다가 이걸 써두셔야 돼. 글로 된 걸 가지고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주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어.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자격정지다. 언제? 날인 안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 크게 보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사장 얘기하고 직원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로 써놓은 게 밑에 거예요. 밑에 있는 글을 갖다가 이제 읽어는 보시되 밑줄을 긋지는 마세요. 그리고 온통 이걸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 빨간 쪽까지 알아두시고. 오케이. 다 적으셨어요?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눈치가.
넘어가겠습니다. 또. 만약에 세입자를 넣어줬어. 근데 그 집이 빚이 엄청 많은 집이야. 근데 그런 집에다 세입자를 넣어줘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빚이 많으니까.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이 세입자가 집어넣었던 보증금 1억 중에서 한 5천을 날렸다고 쳐봐. 5천만 원 날아갔으니까 그 들어간 세입자는 5천만 원 손해본 거지. 그 5천만 원 손해본 것을 갖다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물어줄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빚이 많은 집인데 그 집에 1억을 넣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근데 빚이 많은 집이라고 설명을 안 했지. 제대로 안 했지. 그러니까 세입자는 뭐 확정일자 받고 그럼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흘러덩 넘어갔어요. 경매로. 그래서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었다 그러면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소개한 부동산 상임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조그만 그러니까 한 칸짜리 빌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보잖아요. 근데 다가구 원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빚이 많은지 어쩐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셔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 그냥. 아, 이 사람 여기서 이런 다가구 원룸 5채나 갖고 있어. 아, 보증금 이거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 이 사장님이 요 지역에서는 막 이거 5채나 갖고 있고 부자야. 무슨 이거 보증금 가지고 걱정을 해. 막 이렇게 핀잔까지 주면서 막 이게. 책임져야 돼요. 그럼 5천을 날려 먹었잖아. 예를 들어서 5천 1억 중에서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딱 보고서 이거 계약할 때 이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 거. 그거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들통이 났어.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 물어줘! 판결하겠지. 보통 손해 난 게 5천이라면 2,500만 원 물어줘라고 판결을 내려요. 땅. 5천이 아니고. 왜 그래요? 5천 원 물어주라고 판결하지 않고. 그 임차인. 세입자도 당신도 잘못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만 당신도 좀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지. 그게 절반 정도예요, 보통. 그러니까 온통 부동산 사장님이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절반은 손님 쪽이 뒤집어 써.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막 숨기고 고의로 일부러 그런 게 막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천 물어줄 것 중에서 뭐야? 4천 물어줘! 판결 나는 거고. 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들어간 세입자의 책임은 20%. 그러니까 1,000만 원 너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장님은 또 설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아, 자기 하겠다고. 막 그래갖고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부동산 사장님 책임은 조금 생기는 거야.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도 뜯어 말겠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생겨. 한 10% 20%만 생겨. 나머지 90%는 누구 책임이다 이제. 들어가는 지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세상에 10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꼭 들어간다고 하면 뭐야? 진짜 위험하다고 싶으면 막 뜯어 말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오케이.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경이라고 하고 가자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자는 게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1번이라고 돼 있죠. 이게 로마자거든요. 로마자 이건데 이거 읽을 때 뭐 이렇게 뭐 퍼스트 뭐 세컨드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할 때는. 영어 좀 하신 분 안 계시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설명서 퍼스트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1번이라고 읽어요. 1번. 이게 주거용 건축물을 소개했을 때가 1번 써주는 거야.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이 많겠죠. 빌라도 여기 들어갑니다. 아파트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색칠할 게 이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1번 써준다. 이거 체크해요. 작년에 바뀐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아직.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피스텔은 대장을 딱 떼보면 업무시설로 돼 있어. 업무시설. 사무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잠자죠. 집처럼 쓰죠.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개시켰을 때는 확인 살면서 몇 번을 써주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크게 별표 치셔야 돼. 근데 여의도에 가면 오피스텔 중에 보면 사무실 용도로 쓰는 오피스텔이 분명히 있다고. 많진 않지만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있어. 그렇게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개시켰을 때는 확인 살면서 몇 번 써준다? 2번 써주는 거야. 요 1번 양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번에 연수교육 가서 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그 일하신 분들이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던 대로 막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오피스텔은 무조건 2번을 써줬어요. 이거. 왜요? 비주거용이다 봐서.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번 써주고 비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뭐예요? 2번 써주고. 그러니까 두 개로 이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업무용. 여기다 체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양식이. 3번, 4번도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는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뭐 3번? 3번은 뭐 중개했을 때? 땅. 공장 중개했을 때는 몇 번 써주는 거예요? 공장은? 공장 몇 번? 아까 2번이에요. 공장 볼까요? 2번. 상가 임대차를 맞춰줬어. 요 거리. 그 몇 번? 2번.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뒤로 가다 보면 확인 설명서 4번이 있어요. 3번 뒤에 4번. 4번은 중개대상 물건 중에 우리 공부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심어진 나무 이런 거 있어요. 등기된 나무 이런 거 있는데, 이때 써주는 게 4번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공장재단. 공장하고 달라요. 공장재단은, 여러 개 공장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장 한 5개가 있는데, 그 공장 5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재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있다. 이걸 이제 민법용어로 하면 집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개 공장들이 모여있네. 공장, 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공장은요, 1개짜리. 2번. 공장, 재단은 무더기. 4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달라요, 2개가. 그거 노리고 또 출제하게 되면 또 출제하신 분은 오래 사실 거예요. 요걸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공장과 공장 재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 네. 공장 재단은 무더기 모여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계약서 갈게요. 거래계약서라고 돼 있잖아요. 거래계약서. 몇 페이지인가요? 161페이지 이렇게. 근데 요게 내용이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나는데 거래계약서는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 계약서 쓰는 바람에 이제 중개보수 주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거래가 뭐냐? 요 거래가 뭘까요? 거래계약서인데.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매매도 거래죠, 매매? 그럼 매매계약서예요. 그쵸? 그 다음에 거래 중에
전세 거래도 있죠? 그럼 전세 계약서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잡히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은행이나 실무적으로 갈 때 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란 말 잘 안 쓰고 약정서. 약정이 계약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쓰고 근저당 설정 약정서를 딱 내놓지. 대출 받으러 가면 쓰시라고. 여기죠. 이것도 계약이죠. 같은 말.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이 A예요. 그런데 B는 이 땅을 빌려서 여기다 자기가 건물을 세워서 음식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 그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카페 말고 이게 식당인데 전원 염소고기 팔고 막 아니면 오리고기 팔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어? 네. 옛날에 지금 기억이 옛날에 왜요? 염소는 고기 아니요? 옛날에 광주 산골짜기에 오래된 이것도 좀 오래됐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오리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네. 광주 있잖아, 광주. 산골짜기에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따라갔지. 그 사람 차를 타고.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 못 가봐서. 10년 넘은 것 같아. 한 20년 가까이, 10 몇 년 된 것 같아. 지금도 있을랑가 모르겠어. 싹 막 꼴짝이 막 이렇게 해서 꼴짝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 있잖아. 그 오리고기 나온 거 있잖아. 그 훈제. 아유, 저는 갖다 놔도 안 먹어요, 그거. 우리 집사람 맨날 그것만 사와. 진짜 많은데, 그거. 이제 그런 거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 올려갖고, B가 자기 돈으로 건물 올려. 그래서 여기 식당 한다고, 음식점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 땅을 A한테, 10년간 빌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드릴게 빌립시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 땅 빌리는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는 빌리는 거죠? 그 뭘 빌리는 거예요? 땅. 이렇게 하는 거. 또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도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땅을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 갖고 지상권 등기를 하게 돼요. 세지 등기가 나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배우셨어요? 센 거고 안 배우시다니. 지상권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 주인이 땅 임자가 등기 시켜주면 등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등기 안 해주죠. 요거 뭐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지상권은? 물권.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이 더 센 거예요. 그건 이제 둘이 합의하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게 다 거래 계약이에요. 그걸 중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는 거다.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계약서를 써줄까? 계약서 써줄 사람 누구? 부동산 사장님이라니까. 소개한 사장님. 소공은 계약서 써주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은 잘 써놓는다. 대신 작성 잘해요. 써줄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실장님은 그때마다 자기 도장도 뭐예요? 들어간다. 딴 데 이렇게 공동중개 하다 보면 딴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밑에 실장님이 있는데도 계속 사장님 도장 하나만 찍어요. 이렇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가가지고 실장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위아래로 같이 찍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이상하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 네.
우리가 한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부업체 사례를 하나 볼게요. 스토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계약서가 잘 안 나와요. 계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한 달이 다 되도록 한 건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굶었지. 그런데 이제 퇴근할 시간대쯤 됐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이 전세 계약서 한 장 써줘 막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전세를 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세를 얻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대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 둘이는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 쓴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저는 아니고 그 사장님한테 가서 써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한 달 동안 굶었는데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고 싶지. 더군다나 전세 계약서를 써주면 전세 중개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도 지금 한 게 없는데 한 건을 하게 생겼잖아 지금.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거기 주소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기부 보고 그래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싹 써준 거야. 그러면 등기부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 없지. 응? 없어. 그러니까 요 전세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여기 온 사람이 사실은 가만 봐봐요. 전세 놓고 전세 얻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세 놓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등기부상 인적사항하고 맞는지 신분증 같은 거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 안 했어. 확인 안 하고 등기부에 나온 이름대로 지금 급해 빨리 써라. 막 등기부에 나온 이름 다 쓰고 신분증 확인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확인 설명서 대충 해서 써주고 중개업소에 도장을 꽝 찍어서 준 거야. 그리고 전세건 5만원 10만원이 아니고 전세건에 대한 복비를 받은 거지. 야, 이렇게 재수 좋은 날도 있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비를 주고 가네. 100만원 좀 넘게 주고 가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지. 그래서 친구 불러다가 야 진짜 지금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이런 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어.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소장이 날라온 거야. 소장이. 대부업체에서 날라온 거지. 그 대부업체에서 무슨 뭐 돈 꾼 것도 아닌데 그 소장이 날라와서 뭔가 읽어봤더니 귀하 사장님이 전세계약서를 써줘갖고 그 전세계약서 써가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고 사기꾼들이었는데 대부업체에서 전세계약서 보고서 대출을 해준 거란 말이야. 전세금 그거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거라고. 대출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어서 자기들이 대출금을 떼었다. 그 사기꾼한테서 사기 당해서 지금 그 손해본 건데 사장님이 그 전세계약서 안 써줬으면 우리가 대출을 안 해줘서 우리가 손해 안 봤을 거니까 사장님 책임이 있어. 사장님 우리 손해본 거에 대해서 물어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100만원 얻어먹고 나서 재판에 걸려서 지금 손해본 게 지금 대법원에서는 수천만 원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세계약서 써준 사장님한테 책임이 있겠냐 없겠냐가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야. 여기 보면 대판이라고 돼 있죠? 이게 대법원 판례의 뜻이에요. 이건 아시죠? 대법원 판례. 줄여서 대판. 대판 싸웠다는 뜻이에요. 대판. 이거 싸우는데 2년에서 3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싸웠는데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대법원 판사들도 엉터리예요. 솔직히 뭐 얼마나 믿어요. 제가 맨날 느끼는 거지만 다 엉터리요. 아니 뭘 많이 느끼냐면 그 재판 들어오면서 최근에 재판한 사람이 있었어. 재판 들어오면서 그 기록도 안 보고 들어와요. 판사들은 안 보고 들어와.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이제 보면서 물어봐. 왜? 술 먹어야지. 이거 볼 시간 어디가 있어. 그리고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판사 늘려야 돼요. 응?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 없어 못 본다는 거야. 어떻게 이걸 다 봐? 그럼 판사 늘리자. 이렇게 하면 싫대 또.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한 번씩 나와요. 판사도 가끔씩. 그만큼 이게 업무가 많아. 판사를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늘리는 건 극구 반대야. 왜? 나만 해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야, 욕심. 욕심은 그게 다 하라죠? 그러면 나중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목 날아가고 이런 대표적인, 그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끌려가서 목 날아가고 이랬던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판사예요, 여러분. 정의사도는 갖다 줘버려. 어디 정의사도야. 그냥 자기 직업일 뿐이야.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래서 그때 성난 프랑스 그 시민들이 갖다 잡아다가 목 치고 죽인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엉터리 판결 많이 내리거든. 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편들어주지. 저기 시민들, 어떻게, 저것들을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제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이. 공부는 좀 잘했겠지. 그죠? 우리 대학 동기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판사 된 친구도 있거든?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 완전히. 다 서양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완전히 사람, 성남시에서 가난하게 컸던 친구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지? 결혼할 때부터. 지금은 괴로운 게 하나도 없지?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생활 벌써 다 까먹었어. 사람이 틀려졌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타심이 좀 많았던 친구인데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쨌든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 야, 부동산 사장님, 야, 신분증 확인하고 좀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너 책임져.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책임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자한테 있지. 에? 대법자가 대출해줄 때 그 전세 계약서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진짜 전세 이거 준 사람인지 그쪽 확인해. 지금도 확인 안 한 거야, 지금. 그렇고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중개업소 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판사라면 제 1차적 책임은 여기야. 그 다음 책임은 중개업소야. 이렇게 봐야지. 여기가 다 책임질 건 아니란 말이야, 중개업소가. 여기 책임 있어? 예, 그래서 만약에 날린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책임의 한 70% 정도는 여기가 있다고 봐야 돼. 그 나머지 30%만 해도 이거 돈이 얼마야, 이게. 그죠? 그래서 함부로 계약서 써주지 마라. 특히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어서 주는 경우 있죠. 그럼 계약서 도장을 왜 찍어? 내가 책임질게 이 뜻이에요. 도장값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도장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그 서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자격증 소유자 중에서. 중개업소도 그래요. 도장값이라는 게 있어. 그 대신 책임도 있는 거요. 옛날에 우리 대출을 받기가 막 힘들었을 때 주인들이 부동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사장님, 요새는 이제 사장님이란 말보다는 대표란 말 우리는 많이 쓰는데, 사장님, 우리 전세 계약서 한 장 써줘. 그러는 거야. 전세 누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안 들어왔는데 전세 계약서를 하나 쓰는 거야. 가라로. 뭐 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근데 거기에 중개업소 도장이 꽝 들어가야 돼. 그래야 대출기관에서 믿어줘.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가라로 지금 전세 계약하는 거 알고 대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사장님 돈 많어. 그러니까 그 대출금 못 갚고 그런 건 없어. 그건 걱정 없는데 우리 거기다 도장 꽉 찍어줘봐. 나중에 이게 가짜로 밝혀져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 계약서 쓰는 거에 협조한 거잖아. 이건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거야, 이거. 써주면 안 돼. 근데 와가지고 부탁한다? 써달라고? 대출 좀 받게? 일맥상통하지, 이거. 함부로 써주면. 어디서 뭐가 걸릴지 몰라, 이게. 자. 왜 지금 표정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서울 올라올 때 위장 전입을 하고 올라왔어요. 위장 전입.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서울로 전학을 하려면 여기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척 집에다가 위장으로 딱 주민등록을 옮겨놨지. 시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이야. 옛날에 많이 그랬어. 진짜 많이 그랬지. 지금도 이제 유장 진입하는 게 케이스가 많지만 옛날엔 더 많았다고. 왜 그런 눈으로 보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 이제.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어떻게 되느냐 된 거지. 서식 계약서 양식 이건데 보면 표준 서식을 법에서는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 자,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양식, 서식을 정해갖고 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볼 수 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양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없어요,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예? 이렇게. 양식이 없어. 그러면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요걸 쓰세요,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뭐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쓰느냐? 저희는 아까 스파이더에 가입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파이더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 계약서 양식. 그것을 입력시켜서 그걸 출력시켜요. 그러니까 스파이더에서 만든 양식을 써. 근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방을 이용하는 부동산에서는 한방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 양식이 있어. 그걸 쓰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꼭 이걸 쓰쇼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만들었어도 괜찮아.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는 양식은 없다.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봐요. 대신에 나라에서는 뭐 얘기하냐면 거기에 필수 기재사항은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이거 시험 나왔던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필수 기재사항. 몇 가지요? 9가지. 그러니까 계약서에 꼭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전세계약이다 그러면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 그 주소나 면적이나 뭐 이런 거 용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쓴 날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 아까 빌라다 그랬을 때 2억 5천에 도장 찍었으면 2억 5천이 금액이 나와야 되고 계약금이 이제 2,500이겠죠. 2억 5천이니까 계약금 얼마다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계약 날짜가 2024년 12월 17일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금 들어간 날짜 또 잔금 날짜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적혀야 되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여기서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이지. 빌라. 인도는 뭐예요? 그치. 점유를 이전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 집을 빼는 거.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 방 빼고 이사 가는 거. 방 빼는 걸 인도라고 그래. 그럼 일시는 뭐예요? 날짜하고 시간이니까 방 빼는 날짜죠. 그러면 물건의 인도 일시를 순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산 날짜.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예요, 짜예요? 이사예요, 이사시예요? 모르겠어, 진짜. 저 그런 거 그냥 대충 쓸래요. 그러다 죽을래요. 너무 복잡해서 구별 못 하겠어요. 아니,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우리, 그때는 진짜 틀리기 쉬운 철자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받아쓰기 하더라고. 50점 너무 맞아요, 그거 하면 제가. 그래서, 포기, 이렇게 됐죠.
이산 날짜, 제 마음대로 그냥 짜 해버릴게. 이산 날짜, 이렇게. 같은 말이야. 예. 계약서에 이산 날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뭘까요? 권리. 매매라고 하면 권리가 뭐예요? 매매. 소유권. 집을 사는가 봐. 집을 살 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야. 근데 소유권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빚이 많이 들어있는 소유권이 있고 빚이 없는 소유권이 있고 그러잖아. 대출이 많은 집이 있고 대출이 없는 집이 있고 그러잖아. 권리 이전의 내용은 빚이 많이 있는 집이에요. 대출이 1억이 있어요. 1억을 떠안아야 돼요.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넘어갈 때 어떤 소유권은 빚이 빵원인 소유권이 있고 빚이 1억인 소유권이 있고 그렇죠? 그게 내용이에요. 빚이 1억 들어있는 집입니다. 그죠? 그게 이거예요.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는 빚 지고 못 살아. 나 이거 1억 갚을게요. 내가 사갖고 1억 당장 갚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 이거 집 살 때도 이거 좀 대출이, 좋아. 내가 대출 받는 것도 힘든데 대출이 있다고 하니, 오케이. 내가 떠안고 살게요. 은행에 좀 알아봅시다. 승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사지고 없고 그러잖아. 그게 이거 대출 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 이전의 내용. 대출 승계, 이게 대표적인 게. 또 와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당에 있는 나무요. 이거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집을 파는데, 집을 파는 사람은 그 정원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야. 막 수백만 원씩 하는 거야.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안 되지만 자기한테는 또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어. 이거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나무, 집을 파는데 이 나무는 내가 뽑아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그 나무 뽑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예. 원래 그런 소리 안 하면 그 나무 거기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 팔 때 집하고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무를 뽑아갈지 놓고 갈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렇게 안 맞으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뽑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딱 들어가서 이제 살짝에 딱 보니까 정원이 아주 그냥 아름다워. 정원 이렇게 평소에 꿈꾸던 거야. 그래서 오케이, 좀 비싸지만 도장을 꽉 찍었지. 자, 이사 들어간 거 이제. 이사 들어가서 이제 짐 풀라고 이사 딱 이렇게 대문 활짝 열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됐죠. 다 파가갖고 준 게 없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막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면 그 집 판 사람은 그거 가져간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것 같아 미리 얘기해야 돼.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그럼 안 사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많겠죠? 싸우는 거 되게 많아요. 에어컨 갖고 싸우는 거 봤고요. 비대 갖고 싸우는 거 봤고요. 현관문 잠금 장치 갖고 형사 고소한다고 막 뛰는 것도 봤고요. 많아요.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조건 기한 정할 때. 요거죠. 8번 중요하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8번입니다. 8번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 뭐요? 준 날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아까 계약서 써줄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약서 써주면서 확인 설명서 같이 써준다고? 오케이. 그러면 퀴즈. 자, 계약날이 됐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쓸까요? 계약서를 먼저 쓸까요? 실무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확인 설명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로 넘어왔죠. 근데 계약서 쓰는 날은 계약서 작성이 더 중요해.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서류가 두 개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면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계약서를, 이게 더 소중한 서류지. 그래서 계약서를 먼저 써요. 확인 설명서는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먼저 딱 쓰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딱 쓰고, 그리고 나서 도장 찍을 때는 어떻게 막 한꺼번에 다 찍어 이거. 근데 가다 보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어떤 게 제일 답답하냐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갖다가 찍으시죠 해가지고 찍고, 이쪽 찍으시죠 찍고, 자기 찍고, 그 다음에 같이 온 부동산 또 줘서 찍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설명서 해가지고 또 확인 설명서 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도장 끄집어내서 찍으시오, 요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찍고 나한테 줘가지고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 쓰고 나서 딱 한 묶음으로 두고 도장 찍게끔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딱 해서 작성하고서 한 묶음 딱 해갖고 그 판때기 있잖아. 딱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자기 도장 뭐 갖고 있던 거 있잖아. 모아갖고 다 한꺼번에 다 찍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손님들은 사인하겠다고 하면 사인은 별도로 받고, 우리 중개업소 도장은 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받으러 올 게 아니지. 저기다 미리미리 거기다 다 우리 사인은 뭐 미리 다 해놔. 도장을 안 찍어도 계약서 들고 만들어 놓으면 가자마자 그냥 다 사인을 해놓거든. 딴소리여서 딴소리. 예. 근데 그걸 하나씩 꼼꼼히 하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계약서는 30분 내에 끝내야 돼요. 금방. 예. 왜 빨리 끝내려고 그래?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같이 있으면. 그래야 같이 있다고 혹시라도 싸움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약 빠그러지는 거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돼. 못 싸우게 만들어야 돼. 중요한 겁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준 날짜, 계약 날짜하고 같은 날이죠? 기타 약정 내용.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중요한 게 요겁니다. 가로 4번. 계약서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응? 이건가? 이게 시험에는 요 위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계약서 양식이든지 저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빼먹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제대로만 적으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건 밑에요. 내용을, 계약 내용을 적을 때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금액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금액 등, 금액이 제일 중요하지.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적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거래한 금액은 2억 5천이야. 원래 합의된 금액은. 근데 계약서 쓸 때는 2억 3천원 적는 거예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틀리죠. 그래서 계약서에, 여기 계약서요. 2억 3천원 주고 통장에 2억 3천 들어가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2천만 원을 현금 찾아와서 2천만 원 따로 줘. 그럼 2억 5천에 사고 파는 거죠. 근데 현금 처리하죠, 요걸? 계좌 입금 안 하고. 계좌로는 요거만 들어가죠? 계약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얼마에 산 거로 봐요, 표면적으로? 2억 3천.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게 조금 낮춰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싶지? 근데 파는 양도인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세금 줄지 않으면 자기는 안 판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알았다고 써주게 돼. 예? 그럼 우리가 걸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써주면 돼, 안 돼? 고민돼? 이거 써주게 되면 어떤 처벌 받는지 보세요. 써주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은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럼 중개업소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 자격까지는 아니야. 위험성이 있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써주는데 안 들켜야지. 안 들켜야지. 깔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받은 적이 없지 이거. 주고받은 적이 없지. 우리 이렇게 써줬지. 이렇게.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분양권. 왜 문제가 되죠? 일반 분양권 아니고 이럴 때는 들킬 확률이 적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분양권일 때는 분양권을 사고 판 뒤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지. 응? 근데 합의된 금액은 올라가기 전에 금액이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뛰어버렸지. 그럼 팔았던 매도인은 어떻게? 속이 쓰리지. 어떻게 해? 야, 그 금액, 그러니까 말을 뒤집는 거지. 내가 그 금액에 팔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 내가 그 금액을 어떻게 파냐. 이거 굉장히 좀 비신사적이지. 근데 그런 마음은 다 누구든지 들을 거야. 그래서 더 요구를 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래? 신고한다 그래. 신고 들어가면 부동산 사무실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 다 주고 막 끝내자고 막 그래. 좀 더. 그러니까 누구냐면 매수인 쪽에서 지금 이득을 받잖아. 그러니까 매수인 쪽한테 자 조금 더 주자고 이렇게 해서 합의 보고 좋게 끝내자고. 우리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여기서 만약에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저 재판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 결과가 나중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야. 그러니까 분양권 특히 조심해야 돼. 이게. 쓸 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험에 요거 표면적으로 뭐 거래 금액들은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뭐 평화롭잖아요. 어이구 이거 된통 걸리는 거야 잘못하면.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있어요. 왜? 부동산 사장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손님들이 100% 원해요. 사장님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뭘 법 위반한 거 뭐 좋다고 이거 하겠어요. 다운계약서 안 쓰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앉혀서 계약서 쓰려고 알았다고 하면서 써주게 되는 거지. 자, 이중계약서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게 이제 이것도 이중계약서예요. 사실은 구두로 했지만 이것도 계약이고 이거죠? 네. 근데 요것은 계약서가 진짜 두 장이야.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할 때 중개업소 계약할 때 도장 찍어서 계약하는데 여기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됐어. 예? 근데 월세 400을 받게 되면 이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5천에 400. 5천에 이제 400만 원 된다는 게 좀 놀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상가 점포적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주택도 있지만. 보통 1년치 월세 소득의 합계가 보증금이 돼요. 곱하기 12 하시면 돼. 5천 정도가 적정선이지. 그러면 여기다 중개업소 들어가서 이렇게 썼는데 자, 요 임차인이 이제 세무서에다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사업자 내려면 자기 영업장이 확보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계약서 들어가야지. 계약서? 그럼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들어갈 때 여기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계약서는 이렇게 세무서 들어가는 건. 근데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건 이중계약서지. 탈세로 이어지죠.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상가점포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요구해 이건? 거의 임대인이 요구해.
근데 임대인은 우리 단골이야. 이거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어쩔 수 없지. 부동산 사장님 막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손님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이중계약서 써주면 안 돼. 들통나면 어떻게 돼, 이제? 등록시에서. 여기서 들통이 날려면 누가 지랄지랄 해야 될까? 임차인이 지랄지랄 할 수 있죠? 잘못하면. 자기는 월세 지금 100 내는 게 아니고 얼마 내는데, 400 내는데, 300이 차이 나잖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임차인 쪽에서 불거질까 임대인이 문제될 일은 없고. 그쵸? 지금 여러분 표정은 이거 받아갖고 지금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 봐. 에? 일 때도 들통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쓸 수 있죠? 다운 계약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근데 이제 이 다운 계약서 써줬다고 해서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참 이번에 얼마 전까지 경찰청장 하던 사람이 수갑차고 딱 나온 걸 보니까 참 진짜 우리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얼마나 정말로 참담할까요? 참 하루아침에 수갑을 차고 경찰청장 맨날 채우던 사람인데 자기가 차고 딱 나왔어. 우리 그게 웃을 일이 아니야. 참 얼마나 본인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진짜. 나 그 사진 보면서 되게 안 됐더라고. 뭐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징역 벌금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불이익이. 근데 그건 없다 이거지. 그나마. 원래 옛날에 법 개정할 때 이거 징역 만들려고 그랬어. 징역 생길 뻔했어 개정안에는. 근데 마지막 통과 과정에서 빠졌어.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협회에서 지랄지랄해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랄지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야 지금 사회 구성원들은 다 이해관계가 충돌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나는 착한데 통하지 않아요. 협회는 협회대로 어떤 이익단체는 이익단체대로 막 얘기를 해야지. 그죠? 의사들은 또 의사들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사들이 막 저렇게 자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막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 의사들이 저러면 되냐고 막 하면서. 의사들은 저러면 안 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의사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자기 위해 사는 존재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욕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냥 욕 조금만 하려고. 크게 안 하고. 왜?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자,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찍는 거 했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그 다음에 계약서 이쪽 저쪽 주고, 보존기간 잘 나옵니다. 몇 년간 보존? 계약서 기간이 더 길어요. 5년이다. 다 했어요. 계약서 보존기간 몇 년? 5년. 계약서가 있고, 확인설명서가 있고, 서류가 2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가져오겠어? 계약서지, 당연히. 확인설명서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계약서는 5년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실무적으로 5년이잖아요. 사무실에 보존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한 1년 전이야.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갖다가 못 찾겠다고.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서 쓴 사장님이야. 계약서 못 찾겠다고 오셨어. 근데 그 계약서가 어디 서류로 들어갈 모양이야. 근데 계약서를 못 찾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대출 서류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류가 없어갖고,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잘 찾아보시라고. 그래도 그걸 찾는 게 낫으니까.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 오셔서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우리 갖고 있는 거. 못 찾으니까. 우리 계약서 갖고 있잖아, 보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뭐 대출 서류 넣을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하고. 그럼 주기 전에 뭐 해주면 돼? 복사 하나 떠주면 돼. 근데 대수는 우리가 옛날 원본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서류가 혹시 사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복사 떠서 사본을 줘. 너 서류 갖고 와라고. 근데 원본 필요하다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원본을 포기해도 괜찮아. 상황을 봐서 드리고 그 주기 전에 뭐 해야 돼? 이걸 복사를 떠서 파일에 딱 넣어놓으면 돼. 그 몇 년간 보존하면 돼? 5년. 이 보존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본을 보존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통 계약서 몇 통 써? 자,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이제. 몇 통 써 보통? 그때 보관을 5년간 하는데 원본을 보관해도 되고, 그렇죠? 이제 수업이 끝나가니까 막 손가락에서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관하면 돼요. 보통 어떤 거 보관할까요? 전자문서 보관 안 합니다. 보관이 힘들어요. 있는데 거기 전자문서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아까 스파이더에 여기 입력시켜 놓은 계약서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떴다가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당사자의 특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서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보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또 어떤 거? 원본이에요. 사본은 복사본이죠? 근데 이거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작성한 뒤에 입력시킨 뒤에 출력을 인쇄를 딱 누르잖아. 4개를 누르면 4개가 쭉 나오죠? 그 4통 다 원본인 거예요. 사본은 어떤 게 사본인 거예요, 여러분? 복사 뜬 게 사본이잖아. 복사 뜬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원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을 보존해. 그래서 아까 갖고 있다가 이제 5년까지 갖고 있으니까 되기 전에 혹시 또 손님 중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복사해서 사본을 줄 수도 있고 원본 주고 우리가 사본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때 사본 될 수 있지.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